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2학년 2강 현대시의 표현. 학습 목표: 현대시에서 사용되는 반복, 비유, 상징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의 종류와 특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찾아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의 표현과 화자의 정서 및 주제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의 표현이란, 현대시는 짧은 언어 속에 많은 의미와 감정을 담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일상적인 문장과는 다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이 표현은 마음을 실제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함이나 깊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마음과 호수를 연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비유, 상징, 감각적 심상. 이 네 가지는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반복이란, 반복은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하는 방법입니다. 반복을 사용하면 특정한 의미나 감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다린다, 오늘도 기다린다, 내일도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의 효과, 특정 의미를 강조합니다. 화자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시에 운율감을 줍니다.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시험에서는 반복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비유란,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대상의 특징을 더욱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웃음은 햇살 같다. 아이의 웃음을 햇살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웃음이 밝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비유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 직유법은 두 대상을 직접 연결하여 빗대는 표현입니다. 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양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사과처럼 붉다. 얼굴을 사과에 직접 빗대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별같이 빛나는 눈. 눈을 별에 빗대어 눈이 밝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핵심.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 은유법. 은유법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직유법과 달리 뭐뭐처럼, 뭐뭐같이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여 인생에는 여러 과정과 경험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직유법과 은유법 비교. 직유법,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뭐뭐처럼을 사용.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다.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동물, 식물, 자연물 등의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꽃은 실제로 사람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꽃이 핀 모습을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바람이 사람처럼 창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핵심.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 상징이란, 상징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그 자체를 넘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는 평화. 비둘기는 실제로는 새이지만 문학 작품에서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여기서 겨울과 봄은 단순한 계절일 수도 있지만 작품에 따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시련, 고난, 절망을 의미하고 봄은 희망, 새로운 시작, 회복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상징입니다. 상징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상징의 의미는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작품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은 일반적으로 어둠, 절망, 고통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휴식, 평온, 사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한 단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 전체의 내용과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각적 심상이라.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입니다. 시인은 독자가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이 산 위에 번진다. 붉은 노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눈으로 보는 듯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감각적 심상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색깔, 모양, 크기, 밝기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간다. 푸른 하늘, 흰 구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입니다. 주요 표현, 붉은 노을, 푸른 바다, 하얀 눈, 밝은 달빛.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듣는 소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졸졸졸 시냇물이 흐른다. 졸졸졸이라는 표현을 통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적 심상입니다. 또 다른 예, 종소리가 멀리 울린다. 종소리 역시 귀로 들을 수 있으므로 청각적 심상입니다.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은 피부로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차갑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등의 느낌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친다. 차가운이라는 표현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촉각적 심상입니다. 또 다른 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싼다. 따뜻함을 느낌으로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코로 맡는 냄새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퍼진다. 꽃내음은 냄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후각적 심상입니다. 미각적 심상, 혀로 느끼는 맛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달콤한 사과 한 조각. 달콤함은 맛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각적 심상입니다. 감각적 심상의 효과.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면 독자가 시의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왔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얀 눈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라고 표현하면 장면이 더욱 생생합니다. 여기에는 하얀 눈, 시각적 심상, 차가운 바람, 촉각적 심상, 창문을 두드린다. 상황에 따라 청각적 이미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감각을 함께 사용하면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과 주제의 관계. 시에서 표현 방법은 단순히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 방법은 화자의 정서와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둠이 깊어도 작은 별은 빛난다. 여기서 어둠은 어려움이나 절망, 별은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그렇죠, 별. 따라서 이 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표현법의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가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반복,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하는 방법, 의미와 감정을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는 표현.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은유법,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이라고 직접 표현. 마음은 바다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 꽃이 웃는다. 상징, 구체적인 대상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낸 봄, 희망, 새로운 시작. 감각적 심상, 감각을 활용하여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 시각은 눈, 청각은 귀, 촉각은 피부, 후각은 코, 미각은 혀. 기출형 문제 1번 다음 표현에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이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1. 반복법 2. 직유법 3. 은유법 4. 의인법 정답은 2번 직유법 해설 별처럼에서 처럼을 사용하여 아이의 눈을 별에 직접 빗대고 있으므로 직유법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의인법이 사용된 것은 1. 마음은 넓은 바다다. 2. 얼굴이 사과처럼 붉다. 3. 바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4. 하얀 눈이 산에 쌓였다. 정답은 3번 바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해설 바람이 사람처럼 창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입니다. 문제 3번 다음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상은 차가운 바람이 두 뺨을 스친다. 1. 시각적 심상 2. 청각적 심상 3. 촉각적 심상 4. 후각적 심상 정답은 3번 촉각적 심상 해설 차가움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므로 촉각적 심상입니다. 종합 문제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긴 겨울이 지나간다.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얼어붙은 땅 위에도 작은 새싹이 웃는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봄이 온다의 반복을 통해 절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새싹이 웃는다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3. 겨울은 반드시 실제 계절만을 의미합니다. 4. 감각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 새싹이 웃는다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해설 새싹이 웃는다는 사람이 아닌 새싹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입니다. 또한 봄이 온다를 반복하여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맥상 겨울은 시련이나 어려움을, 봄과 새싹은 희망이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